최근 토니 스타크는 만다린의 10개의 반지들이 쉴드의 금고에서 탈출한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지들을 다시 되찾을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은 아이언맨이 뉴욕에서 어떤 백발이 남자와 싸우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남자는 뮤지컬 감독으로 본래 아이언맨 뮤지컬 제작을 담당했으나 토니를 너무 변태처럼 묘사해 잘린 감독이었습니다. 만다린의 반지들은 토니를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 그들에게 힘을 선사했고, 이 감독 역시 해고당한 후 토니 탓을 하며 증오심을 키웠기에 반지를 손에 넣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토니는 싸움에서 밀리는 듯 해 보였으나 그때 누군가 상대를 날려버립니다. 그는 바로 만다린의 반지들을 모두 노리고 있는 다크엘프 멜레키스였습니다. 멜레키스는 쓰러진 사내의 팔을 잘라 반지를 챙겼고, 토니는 그를 막으려 공격하지만 그는 바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토니는 멜레키스가 반지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형 아르노에게 전했고, 아르노는 혹시 토르에게 연락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습니다. 토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아직 토르를 부리기는 이른 것 같다 말합니다. 그 후 아르노는 런던에 있는 기자 아비게일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비게일은 만다린의 7번째 반지의 소유자였다. 멜레키스에게 팔이 잘리며 반지를 뺏겼는데요. 아르노는 그런 일이 일어나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계획을 짜고 있다며 아비게일에게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아비게일이 이를 거절하자 아르노는 자신이 오랜 시간 작업한 계획이라며 아비게일이 도와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아비게일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번에 너에 대한 기사를 써보고 싶다며 너의 계획에 대해 작성할 테니 일단 한번 말해보라고 합니다. 한편 토니는 반지에 대항하기 위해 다크엔젤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다크엔젤은 반지를 기절시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고, 토니를 멜레키스가 있는 다크엘프의 세계로 보낼 수 있는 장치 역시 개발했습니다. 이 순간이동 장치는 일단은 완성되긴 했지만 안정적이지 못해 3번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토니가 다크엘프의 세계로 이동하는데 한 번, 반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이동시키기 위해 한 번, 마지막으로 토니가 돌아오는데 한 번, 이렇게 장치를 사용하기로 동의한 토니는 드디어 다크엘프들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근데 장치가 아직 안정적이지 못했는지 토니는 멜레키스의 아지트 한가운데로 이동해버렸습니다. 당황한 토니는 주변의 적들과 싸우기 시작했고, 이를 지켜보는 멜레키스는 반지의 힘으로 토니의 어깨를 날려버립니다. 이런 정면 대결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 토니는 천장을 뚫으며 우선 숲속으로 도망칩니다. 위험에서 일단은 벗어난 토니는 다크엔젤에게 무기를 보낼 준비가 됐냐고 물어봅니다. 다크엔젤은 우선 돌아와 재정비를 하는 게 어떻냐고 하지만 토니는 이를 거절하고 빨리 총이나 보내라고 소리칩니다. 멜레키스는 4개의 반지 중 3개를 자신이 믿는 부하들에게 건넸고 토니를 공격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들은 바로 토니를 추격하기 시작했고, 숲속에 숨어 적을 기다리던 토니는 반지를 가진 엘프가 보이자 바로 공격해 쓰러뜨립니다. 토니가 첫 번째 반지를 챙기며 생각보다 계획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반지의 소유자가 토니를 공격합니다. 이 다크엘프는 바로 토니에게 달려들었고, 토니는 정신을 차리며 반격하려 하지만 문제는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무기인 총이 넘어지면서 박살나버렸던 점이었습니다. 이대로 싸워선 승산이 없다는 걸 아는 토니는 바로 투명화 모드를 켜 숨었고, 멜레키스는 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소리칩니다. 다시 다크엔젤에게 연락이 된 토니는 투명화 모드가 있는 수트는 전투력이 너무 약하다며 자신의 다른 수트를 보내라고 말합니다. 다크엔젤은 이 수트를 보내면 순간이동 장치가 수명을 다해 돌아오지 못한다고 그를 말리지만 이미 흥분한 토니는 그냥 빨리 보내라고 다그칩니다. 멜레키스의 무리들은 토니를 계속해서 찾아 나섰고 숲속을 돌아다니다 어떤 불빛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는 전투용 수트를 입고 있는 토니가 서 있었습니다. 다크 엘프들은 그를 둘러싸 공격했고 토니 역시 이에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있는 걸 지켜보던 멜레키스는 자신의 반지를 내준 스네기에게 빨리 가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스네기는 자신보다 빠른 사람은 없다며 토니에게 달려들었고, 토니는 그래도 레이저보단 느리다며 그녀를 날려버립니다. 화가 난 스네기는 반지의 힘을 이용해 토니를 공격하려 접근했고, 그녀가 다가오자 토니는 그녀의 반지를 뺏어버립니다. 반지를 빼앗긴 스네기는 겁에 질려 도망가버렸고, 뒤에서 지켜보는 멜레키스는 이제 자신이 직접 상대하겠다며 자신의 반지를 작동시킵니다. 멜레키스의 반지의 능력은 뭐든지 금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는 토니의 수트를 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멜레키스는 승리의 웃음을 지으며 흐뭇해하나
사실 그가 상대한 건 토니가 만든 환각이었고 그 사이 멜레키스의 뒤로 돌아간 토니는 그를 쓰러뜨려 버립니다. 물론 반지까지 뺏어버렸죠. 토니는 아무 힘도 남지 않은 멜레키스를 끝내기 위해 마지막 공격을 휘둘렀고 그 순간 멜레키스는 또다시 사라져버립니다. 토니는 바로 다크엔젤에게 연락해 멜레키스를 추격할 수 있냐 물었고 다크엔젤은 그는 지금 자신의 아지트로 돌아갔다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토니는 멜레키스의 아지트로 돌아갔고 아까 자신이 탈출하면서 뚫은 천장의 구멍이 엄청나게 커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만큼 멜레키스에게 화난 사람이 존재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지트의 지하에서 멜레키스는 아까 자신이 나눠준 반지 중 마지막 반지를 돌려받습니다. 이 반지의 능력은 투명해질 수 있는 능력이었고 현재 상황에 딱 맞는 능력이라면 멜레키스는 좋아합니다. 근데 그 순간 누군가 멜레키스에게 말을 겁니다. 바로 토르였습니다. 멜레키스는 아스가르드 사람들은 이 땅에 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놀라했고 토르는 아닌데? 라고 말하더니 멜레키스를 쓰러뜨립니다. 사실 이들은 토르의 무리가 아니라 다른 반지의 주인들이었고 환각으로 멜레키스를 농락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토니는 아지트의 지하로 드디어 도착했고 그때 멜레키스가 토니 앞에 나타납니다. 토니가 그를 공격하려고 다가가자 멜레키스는 잠깐 기다려보라며 자신은 이제 이런 싸움에 지쳤으니 자신의 마지막 반지를 넘기는 대가로 저기 안에 있는 다른 반지의 주인들에게서 달아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토니는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피합니다. 결국 멜레키스는 혼자서 다른 반지의 주인들과 싸웠고 토니는 그 사이 다크엔젤에게 순간이동 장치를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게 고쳤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또한 마음을 바꿔 멜레키스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에게서 떨쳐내줍니다. 목숨을 건진 멜레키스는 약속대로 토니에게 반지를 건넨 후 사라졌고 토니 역시 반격당하기 전에 서둘러 순간이동을 합니다. 반지들을 인공지능 헬렌이 관리하는 자신의 도시에 숨겼고 헬렌은 떠나려던 토니에게 아비게일이 아르노에 대한 기사를 썼다며 한번 읽어보라고 합니다. 기사를 읽은 토니는 아르노에게 달려가더니 화를 냅니다. 기사의 내용은 아르노가 익스트리미스를 다시 제작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이었고 토니는 이에 반대하며 둘은 논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 일단 남은 반지들을 해결하고 마저 얘기하기로 합의를 봅니다. 그렇게 그들은 만다린의 반지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아비게일을 연구실로 불러 앞으로의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한편 만다린의 본거지에서는 나머지 반지들의 소유자들이 앞으로 도시를 어떻게 점령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디선가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말하는 토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10번째 반지의 소유자는 목소리가 들린 곳으로 향했고 이때 뒤에서 누군가 그를 공격합니다. 바로 토니가 선물한 수트를 착용한 아비게일이었습니다. 그를 쓰러뜨리고 반지를 뺏은 아비게일은 토니에게 이제 너가 나설 차례라고 합니다. 토니는 자신의 수트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아르노는 거대 수트로 건물에 구멍을 내버립니다. 이 구멍을 통해 토니는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수월하게 승리를 챙기나 싶었지만 거짓말이 반지를 가진 자가 민간인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토니는 진정하라며 인질을 풀어주면 뭐든지 하겠다고 말했고 이 반지의 소유자는 서서히 마스크를 벗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토니의 친구이자 동료인 마크였고 페퍼를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토니에게 넌 페퍼에게 너무 무관심하다며 그녀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토니는 그를 진정시키려 다가가지만 마크는 한 걸음만 더 가까이 오면 페퍼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근데 토니는 그 말을 무시하고 마크에게 레이저를 겨냥합니다. 마크는 미쳤냐고 소리치며 진짜로 죽일 거라고 말했고 토니는 그럼 죽여 라고 말한 후 페퍼와 마크 둘 다 레이저로 관통시켜버립니다. 사실 페퍼의 모습은 마크가 만든 환각이었고 쓰러진 마크에게 토니는 넌 페퍼를 사랑하기에 그녀를 인질로 잡지 않을 것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편 토니의 팀은 나머지 소유자들을 모두 무력화시켰고 그중 한 명은 반지를 버린 후 달아납니다. 소유자를 잃은 반지는 서둘러 새로운 소유자를 찾아야 한다며 날아다니다 결국 토니의 손에 잡히고 맙니다. 드디어 모든 반지를 다 되찾은 토니는 집으로 돌아와 여유를 느끼며 아르노와 커피 한 잔을 즐깁니다. 아르노는 토니에게 이제 모든 게 괜찮겠지? 라고 물었고 토니는 스타크 형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 라고 답하며 스토리는 끝을 맺게 됩니다.